네, 이번 시간은 국법 체계도 17번째 강의로 도시개발법 4번째 강의로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부분입니다. 자, 우선 실시계획의 의미를 좀 알아보시면 실시계획은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이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공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행정관청인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사업에 관한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공사에 관한 허락. 설계도 같은 것들을 우리 행정관청이 심사해서 이게 이제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공사 시행을 허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항상 뭐 도시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뭐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허가, 주택법에 가보면 사업계획 승인처럼 이렇게 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허락 단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법의 내용들이니까 실시계획의 인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에 관한 설계도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관청한테 인가받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실시계획의 작성자는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시하는 그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또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작성을 하면 시행자는 이 개발계획에 맞게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서 사업에 대한 이 설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노란색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 면적을 10% 정도 내에서 감소하는 거하고 사업비를 10% 정도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거. 이 두 가지 사항은 10% 내에서 면적 감소,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를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실시계획에 첨부할 사항들 있죠. 설계도, 자금계획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항상 설계도, 자금계획이 이런 공사계획은 실시계획에 첨부돼야 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세부 개발계획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급관청에 대한 의견 청취라는 이 5번 항목을 잘 보십시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자, 우리 국토계획법을 생각해 보세요. 국토계획법에서도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실시계획을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오면 그런 주민의견이 아니고 자,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면 시도의사나 대도시 같은 하급자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하급관청에 대한 의견 청취, 국토부 장관님이면 시도의사나 대도시,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군구청장, 자, 바로 아래에 있는 하급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은 국토부 장관님이 인가를 하는데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님이면 시도의사나 대도시 의견, 시도의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 자,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게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고시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지 말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실시계획을 고시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그럼 그것 때문에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다른 행정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30여 개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를 하면 다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30여 개 인허가를 동시에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들은 20일 안에 의견을 빨리 제시해야 됩니다. 요 20일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걸 60일로 바꿔가지고 냈는데 요 문장의 핵심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면
다른 법에 있는 30여 개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들은 2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20일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 이걸 60일로 바꾸거나 30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요 20일이 맞습니다. 2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주제는 사업 방식의 선정 기준. 자, 우리는 이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공사를 들어갈 건데, 자, 전부 수용으로 하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 방식도 우리 앞에 개발계획에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들 때 방식을 정해주는데, 자, 사업 방식을 막 정하는 게 아니라 환지 방식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 변경 이렇게 나오시면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자, 미개발지를 개발해서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환지 방식을 택합니다.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도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택한다. 자, 이렇게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토지를 교환, 분합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도 환지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수용할 때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수용이 어려워서 환지를 택합니다. 반면에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시가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수용을 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게 수용을 택하든 환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용 방식은 자, 이게 수용과 환지 쪽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그 사업 지구 내에서 수용 방식 쪽하고 환지 방식을 분할해서 시행하면 이게 분할 혼용이고, 사업 지구 내에서 수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데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이니까 참고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의 변경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방식의 변경은 자, 전부 수용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뀌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 전부 수용에서 혼용 방식으로 반반 섞이는 것도 유리한 방식, 토지 소유자에게. 자, 이게 반반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100% 환지 방식으로 바뀌면 이런 세 가지 방식만 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사업 방식은 자, 이 파란색 화살표 방향에 역으로는 방식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수용으로 바꾼다든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혼용 방식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 전부 수용으로 하다가 전부 환지로 바꾸든지 전부 수용으로 하다가 혼용 방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반반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뀌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글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혼용 방식으로 반반 섞어서 하다가 전부 환지로 가면 토지 소유자가 전체가 환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리한 방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때는 계획평면도, 계략 설계도,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설계도서라고 하시면 돼요.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할 때는 이런 설계도 같은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니까 그 설계도를 이렇게 계획평면도, 계략 설계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도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 첨부해야 되니까 맞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내용 중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 실시계획 고시가 됐을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 같은 게 지구단위계획, 그것 때문에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4번.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할 때는 인허가 의제사항 같은 게 있을 때 다른 법의 인허가 의제를 같이 받으려면 미리 그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업무 협의하면 되고, 자,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60일이 틀렸습니다. 아까 아침에 앞부분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일 이내가 아니라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답은 5번이겠죠. 자, 2번 문제.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에서 자, 사업 시행자가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때는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이 어려우면 환지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이겠습니다. 환지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택하는 것이 일방적이다. 이거 반대로이겠죠. 지역의 집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는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보시면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서를 정비를 통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환지 방식을 택하는 기준이겠죠. 자, 체계적인 도시개발 동물에서 집단적인 조성이란 말이 나오면 수용 사용 방식을 택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과 환지 방식으로 혼용해서 이렇게 수용과 환지 쪽으로 혼용해서 시행하자 한 경우에는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눠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적용되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해서 여기서 이 분할 혼용 방식인데 분할 혼용으로 할 때는 각 수용 쪽과 환지 쪽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세부 조항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혼용 방식인데 5번 지문은 혼용 방식인데 수용 쪽과 환지 쪽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 혼용 방식일 때는 수용 쪽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과 환지 쪽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내용들로 실시계획을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예전에 체계도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체계도는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체계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 강의하는 걸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시청해서 받아보시고 여기까지 실시계획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